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새해 첫 업로드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에이버니의 N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9. 회관 색깔 소동. 해리슨 씨가 화가 나서 말했다. 그 늙은 꼴찌거리인 레이첼 린드 부인이 오늘도 여기에 들른다고 했어. 교회 예배실에 깔 양탄자를 살 기부금을 가지고 또 날 성가시게 하려고 말이야. 난 세상에서 그 여자가 제일 싫어. 그 여자는 장황한 설교와 성경 구절과 이러니 저러니 온갖 예를 다 들어서 맹렬히 퍼부어댈 거야. 애는 베란다 끝에 앉아 꿈꾸는 듯한 얼굴을 어깨 너머로 돌렸다. 애는 쓸쓸한 11월의 황혼역에 뜰 아래 빽빽이 들어찬 전나무 숲에서 야릇한 선율을 울리며 새 개간지를 넘어 불어오는 부드러운 서풍에 취해 있었다. 문제는 아저씨와 린드 아주머니가 서로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싫어할 때를 보면 10중 8구 그것 때문이라고요. 나도 처음엔 린드 아주머니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해리슨 씨가 투덜거렸다. 린드 부인도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생긴 건지도 몰라. 하지만 바나나를 계속 먹으면 바나나를 좋아하게 된다는 말에 계속 바나나를 먹을 수는 없어. 그리고 린드 부인으로 말하자면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란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린드 부인한테도 그렇게 말했지. 애는 나무라듯이 말했다. 린드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해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도 예전에 아주머니한테 아주 끔찍한 말을 퍼부은 적이 있었지만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난 일부러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건 사실이고 난 누구한테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앤이 반박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모든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이야기하죠. 보세요. 아저씨는 내가 빨간 머리라는 말을 10번도 넘게 했으면서도 내 코가 예쁘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해리슨 씨는 낄낄거렸다. 그거야 말 안 해도 뻔히 알잖아. 내가 빨간 머리라는 것 역시 잘 알아요. 비록 전보다 훨씬 진해졌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신경 쓰니 다시는 입에 담지 않으마. 용서해라. 앤, 난 원체 말을 함부로 하니까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더구나. 하지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저씨 버릇이라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지는 않아요. 누가 사람들을 바늘로 콕콕 찌르고 다니면서 미안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내 버릇이니까요. 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아저씨는 그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안 그래요? 린드 아주머니가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건 사실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가 아주 친절한 마음씨를 갖고 있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티머시 코튼 아저씨가 아주머니네 농장에서 상한 버터를 훔쳐다가 아내한테는 린드 아주머니에게 샀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모르는 척 넘어가준 사실은 왜 얘기하지 않는 거죠? 코튼 부인이 그 다음에 린드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버터에서 순무 맛이 난다고 하니까 아주머니는 버터가 그렇게 심하게 상했다니 미안하다고만 하고 말았잖아요. 해리슨 씨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린드 부인에게도 장점은 있지. 대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한테도 장점은 있어. 어쨌든 나는 양탄자 사는 데는 한 푼도 안 낼 거다. 이곳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돈을 내라고 졸라대는 것 같아. 그래, 회관 페인트 칠 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잘 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 에이버니 지역 계산협회 모임이 있었는데 회관은 칠하고 지붕을 새로 고치려고 모은 기부금이 제법 많더라고요. 아저씨, 대개의 사람들은 흔쾌히 기부금을 냈어요. 애는 상냥한 아가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은근한 독서를 퍼부을 줄도 알았다. 회관에 어떤 색을 칠할 거냐? 아주 진한 초록색을 칠하기로 했어요. 지붕은 물론 빨갛게 칠하고요. 로저파이 아저씨가 오늘 읍내에서 페인트를 가져올 거예요. 누가 칠할 건데? 카모디의 조슈아 파이 아저씨가요. 조슈아 아저씨는 지붕 일도 거의 끝냈어요. 이번 일은 조슈아 아저씨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저씨도 알다시피 에이버니에는 파이네가 4집이나 되는데 하나같이 조슈아 아저씨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낼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니까요. 파이 집안 사람들은 12달러나 냈어요. 우린 그 정도면 양보해도 손해볼 게 없겠다 싶었죠. 사람들은 절대 파이 집안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라고 했지만요. 린드 아주머니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쥐고 흔들려 한댔어요.
문제는 조슈아란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겠지. 그 사람이 일만 잘한다면야 성이 파이건 푸딩이건 무슨 문제겠니? 그 아저씨는 일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괴짜라는 소리도 있지만요. 그 아저씨는 거의 말이 없어요. 해리슨 씨가 비꼬듯이 말했다. 그럼 제법 쓸만한 괴짜겠네. 적어도 여기 사람들이 괴짜라고 부를 정도니까. 난 에이버니에 와서야 비로소 수다쟁이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난 대꾸를 해야 했는데 안 그랬다간 린드 부인이 내가 벙어리인 줄 알고 수아를 가르칠 기부금을 거들어 다녔을지도 모르지. 앤, 여태 집에 안 가도 되니? 가야 해요. 오늘 밤에 돌아옷을 손봐야 하거든요. 게다가 데이비는 어쩌면 지금은 새로운 장난을 쳐서 마릴라 아주머니를 까무러치게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데이비가 일어나서 한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누나, 어둠은 어디로 가? 알고 싶어 였어요. 난 데이비에게 세상의 반대쪽으로 가는 거라고 했지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면서 데이비가 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둠은 우물 속으로 들어간다면서요. 마릴라 아주머니 말이 데이비가 오늘 어둠을 잡으려고 우물에 매달려 있는 걸 4번이나 봤대요. 해리슨 씨가 알겠다는 듯이 말했다. 개구쟁이로구나. 그 녀석이 어제 여기 와서 내가 헛간에 가고 없는 틈에 진저의 깃털을 6개나 뽑았단다. 가엾은 진저는 그 꼴을 당하고 나서 내내 울적해 있지. 그딴 짓을 하는 녀석이라면 틀림없이 골칫덩어리일 거다. 애는 데이비가 자기 대신 진저에게 안갚음을 해준 셈이기 때문에 데이비가 다음에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줘야겠다고 몰래 마음먹으면서 말했다. 소중한 것은 뭐든지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로저 파이 씨가 그날 밤 회관을 칠할 페인트를 사왔고 무뚝뚝하고 말없는 조슈아 파이 씨는 그 다음 날부터 칠을 시작했다. 조슈아 씨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갔다. 회관은 말 그대로 낮은 지대에 있었다. 늦가을이면 이곳은 항상 질퍽거리는 진창길이 되었기 때문에 카무디로 가는 사람들은 높은 지대의 먼 길로 둘러갔다. 회관은 전나무 숲에 에워싸여 있어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다. 조슈아 파이 씨는 별로 사교적이지 않은 자기 마음에 쏙 들도록 한적하고 독립적인 분위기가 나게 회관을 색칠해 나갔다. 금요일 오후에 조슈아 씨는 페인트 칠을 끝내고 카모디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조슈아 씨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 단장을 한 회관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진 린드 부인이 질퍽질퍽한 저지대의 진창길로 과감하게 말을 몰았다. 가문비나무 골짜기를 돌아가자 바로 회관이 보였다. 린드 부인은 회관을 보고는 완전히 얼이 빠졌다. 린드 부인은 채찍을 떨어뜨리고 손을 번쩍 쳐들며 말했다. 하느님 맙소사. 린드 부인은 자기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몇 번씩이나 보고 또 보았다. 잠시 후 린드 부인은 기가 막힌 듯이 웃어댔다. 뭔가 잘못됐어. 틀림없어. 파인의 사람들이 일을 망쳐놓을 줄 알았다니까. 린드 부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사람을 만나 회관 이야기를 가지고 수다를 떨었다. 그 이야기는 불길처럼 번져갔다. 집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던 길버트 블라이드는 해즐역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정신없이 초록지북집으로 달려가다가 프레드 라이트를 만나 함께 뛰어갔다. 길버트와 프레드는 초록지붕집에서 다이애나 베리, 제인 앤드루스, 앤 셜리가 잎이 닿아진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 대문가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길버트가 소리쳤다. 앤, 사실이 아니지? 비극의 여신처럼 보이는 앤이 대답했다. 사실이야. 린드 아주머니가 카모디에서 돌아오면서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집에 들렀어. 어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뭔가 좋게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 마릴라를 위해 시내에서 상자를 사가지고 방금 초록지붕 집에 도착한 올리버 슬론이 물었다. 뭐가 끔찍하다고? 제인이 화를 내며 말했다. 아직도 못 들었단 말이야? 좋아, 간단히 설명해 주지. 조슈아 파이 아저씨가 회관을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칠했대. 손수레를 칠할 때나 쓰는 번쩍번쩍 빛나는 짙은 파란색으로 말이야. 린드 아주머니 말로는 그 색깔을 건물에 칠해놓으니 상상도 못할 만큼 추하더래. 특히 지붕이 빨간색이라서 더 심하다는 거야. 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다이애나가 흐느끼며 말했다. 세상에,
어쩜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이 엄청난 재난에 대한 비난은 결국 파이 집안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개선론자들은 모턴 해리스표 페인트를 쓰기로 결정했는데 그 페인트는 색깔 견본 카드에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구매자는 견본에서 마음에 드는 색을 골라 거기 적힌 번호대로 주문하면 되었다. 개선론자들이 원하는 색은 147번 초록색이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로저 파이 씨가 아들인 존 앤드루 파이 편에 전가를 보냈는데 자기가 시내에 가는 길에 페인트를 구해다 주겠다는 것이었다. 전가를 받은 개선론자들은 존 앤드루에게 147번 페인트를 사오라고 전했다. 존 앤드루는 들은 대로 아버지한테 전했다며 펄쩍 뛰었는데 로저 파이 씨는 존 앤드루가 157번이라고 했다는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았다. 결국 그날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날 밤 에이번리 개선론자들의 집에는 참담한 분위기가 흘렀다. 초록 지붕집을 짓누르는 우울한 분위기는 데이비마저 주눅들게 할 정도였다. 애는 내내 흐느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아무리 내가 17살이 다 된 처녀라도 지금은 좀 울어야겠어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 협회는 이제 끝났어요. 우린 그저 비웃음만 사다가 잊혀지겠죠. 그러나 인생이란 꿈에서처럼 종종 상황이 갑자기 바뀌기도 한다. 에이번리 주민들은 그 일을 비웃기는커녕 오히려 대단히 안타까워했다. 회관을 칠하라고 돈을 낸 사람들은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일이 그렇게 된 걸 아주 불만스러워했다. 사람들의 노여움은 파이 집안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다. 로저 파이 씨와 존 앤드루 파이가 이를 그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고 조슈아 파이 씨는 페인트통을 열어 안에 든 색깔을 보고서도 잘못되었다고 의심하지 않았으니 바보가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혹평을 들은 조슈아 파이 씨는 에이번리 사람들이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는 자신의 취향과 상관없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또 자기는 페인트 색깔에 대해 나불거리라고 고용된 것이 아니라 회관을 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까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개선론자들은 치안 판사인 피터 슬론을 찾아가 의논한 끝에 쓰라린 가슴을 안고 조슈아 파이 씨에게 돈을 지불했다. 피터 판사는 개선론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조슈아 파이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조슈아 씨는 페인트 색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통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페인트통을 받았고 계속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건 나쁘끄러운 일이죠. 그 회관은 아주 흉측해 보이니까요. 운수 사나운 개선론자들은 에이번리 사람들이 협회를 전보다 더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히려 대중적인 동정심이 일어 개선론자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상황을 싹 바꾸어 놓았다. 주민들은 자기네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열성적인 젊은이들의 모임이 아주 고약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린드 부인은 개선론자들에게 하던 일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세상에는 일을 망치지 않고 잘해낸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파이 집안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라고 했다. 메이저 스펜서 씨는 개선론자들에게 자기네 농장 앞길에 있는 나무 밑동을 죄다 뽑아내고 자기 돈으로 거기에 잔디실을 뿌리겠다는 말을 전해왔다. 하이럼 슬론 부인은 어느 날 학교에 찾아와서 뜻밖에도 앤을 현관으로 불러내더니 개선협회가 봄에 교차로에다 제라늄 화단을 만들고 싶다면 자기 젖소는 걱정 말라고 하면서 제라늄 화단을 망치는 짐승은 화단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가둬둘 생각이라고 했다. 해리슨 씨조차 웃음이 나와도 속으로만 낄낄대면서 겉으로는 몹시 안타까운 척했다. 앤, 신경 쓰지 마라. 페인트는 대개 해가 갈수록 구질구질하게 색이 바랜단다. 회관에 칠한 파란색은 애당초 더 이상 보기 싫을 수 없을 정도니까.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서 더 나아 보일 거다. 게다가 지붕에 너를 얹어서 칠도 잘했잖아. 세지만 않으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회관에 모일 수 있을 거야. 아무튼 넌 큰일을 해냈다. 애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에이버니의 새파란 회관은 이제부터 이웃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그랬다. 아우, 너무 안타깝죠. 빨간 지붕에
반짝반짝 빛나는 파란색 회관 색깔이라니 정말 생각만 해도 이상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10 말썽꾸러기 데이비, 이 다음 얘기도 엄청 재밌거든요. 10 말썽꾸러기 데이비는 제가 이따가 또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간식이 뭐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노티드 도너츠입니다. 제가 도너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노티드 도너츠는 튀긴 도너츠지만 식감이 굉장히 퐁신퐁신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저트입니다. 이거 제가 잘 따를 수 있을까요? 혼자는 당연히 잘하는데 이 따르는 소리 좋지 않나요? 저는 티타임을 혼자 자주 갖는 편인데 특히나 티보다는 사실은 커피를 좀 좋아해서 핸드드립으로 이렇게 내려서 네, 티푸드하고 같이. 이런 게 힐링이죠. 행복합니다. 네, 다음에 말썽꾸러기 데이비 가지고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